한국의 최대 위기, 드디어 미국에 버려졌다. 한국 이대로라면 세계에서 고립된다. 위 헤드라인은 일본 주요 언론의 타이틀로 최근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유독 외교,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한국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도 현재 외교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한 포지션으로 비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매우 좋지 않고 현재 기시다 내각은 한국 때리기에 본격 들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 언론들은 동북아 외교 포지션에서 한국의 행동을 일본과 비교하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제 한일 모두 미국과 강력한 동맹의 라인에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므로 항시 미중러 사이의 힘겨루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한국이 자꾸만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쿼드 연합체 등을 구성하면서 열심히 반중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최근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서 연설한 것을 대서특필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시다 내각은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전격 동참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일본의 말장난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실제 올림픽 보이콧이 또 아닙니다. 일본은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장관을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정부 인사를 파견해서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을 한 게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전 장관이 IOC가 초대해서 간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중국이 초대해서 간 게 아니라 IOC가 초대해서 갔으니 올림픽 보이콧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시모토 세이코는 현재 5선 참의원이며 이전 올림픽 장관이었는데 정부 인사가 아닌 것일까요? 또한 여기에 일본 올림픽 회장인 야마시타 야스히로, 모리 가즈유키 패럴림픽 회장도 갑니다. 이 사람은 모두 정부 인사인데 일본 정부는 버젓이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일본 올림픽 선수단 전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에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인 것은 중국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일본이 보이콧을 해서 화를 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 어떠한 멘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오기 때문이죠.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서 중국에 오는 일본 올림픽 선수단을 환영한다 라면서 그냥 질문을 받아 넘겼습니다. 진짜 보이콧이라면 중국이 노발대발하고 일본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멘트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도 도쿄올림픽 당시에 체육부 장관을 파견했고 일본은 올림픽 장관을 중국에 보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비슷한 걸 주고받은 것이 되었으며 당연히 이걸 올림픽 보이콧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중국에 사전에 연락해서 올림픽 전 장관을 보낸다고 입을 맞춰놨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올림픽 보이콧이 아니지만 일본은 느닷없이 한국 보고 보이콧을 안 한다고 비판합니다. 막상 한국에서는 아직 어떠한 인사가 베이징 올림픽에 갈 것인지 정하지도 않은 상황이며 한국도 평창올림픽 때 중국이 서열 7위를 보냈으니 그에 적합한 인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좌불 안석이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일본은 쿼드까지 가입되어 있으며 자칭 미국과 최고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막상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니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렵고 생각 후 열도가 위험에 더욱 노출되니 사실상 보이콧을 안 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을 예뻐하고 한국을 내치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일본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면서 일본 내각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미국 본토의 나라가 NPT 회의 등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작 바이든을 못 만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등의 이유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고로 우대받으며 바이든과의 대면 회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1확진자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내각은 당황했습니다. 작년 스가에 이어서 미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계속 냉랭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를 계속 비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한 뒤에 대만과 반도체 협력 회의를 열었다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과 협력하고 대만 회사의 일본 진출에 자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여전히 중국 견제를 꾸준히 하면서 대만과 같은 동맹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은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사실 일본 반도체 사업이 뒤처지니까 이러한 열세를 극복해보려는 일본의 움직임이지 중국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한국도 미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 TSMC 공장도 들여오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80년대 반도체 사업을 호령하다가 미국의 철퇴를 맞고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는 길을 걸었는데 한국과 대만 등이 치고 올라가자 자신들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혈세를 쥐어짜서 대만을 들여온 것이죠.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들은 TSMC를 일본에 들인 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돈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에서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 집약적 반도체 산업에 일본이 돈을 다 대준다니 이게 웬 떡이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이미 일본에 갈 인원들을 뽑아놓고 일본이 벌여주는 돈잔치를 그저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도 내심 꽁생원 같던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그저 일본 정부의 5조 원 보조금 지급에 신났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내용은 대만에서 보도된 게 아니고 일본의 후지TV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기시다의 TSMC 입점은 대실패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극우 언론은 반도체에서 한국만 제외되고 미국, 대만, 일본의 삼각편대가 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일본은 반도체 동맹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돈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게 일본 관계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한국을 싸잡아 비판하는데 이번에는 한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보통은 한국 보고 친중 세력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과 러시아를 엮으면서 경계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신경 쓴 계기는 러시아가 한국을 쿠릴열도 개발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영토 문제로 갈등 중입니다만 일본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평화조약으로 쿠릴을 일본에 돌려줄 것이며 실제 섬 4개 중 2개를 돌려줄 것이라 약속한 바 있으니 쿠릴 열도는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어쩌면 독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태도를 바꿔서 쿠릴 열도에 복합 리조트까지 건설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 경제 개발을 시작한다면 사실상 일본은 이 영토에 대해 끝난 것인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초대한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한국 말고도 중국까지 같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 맥락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친중 세력인 한국이 중국과 규합해 쿠릴 열도를 개발하려 한다면서 한국, 러시아, 중국의 공산 세력들이 일본의 영토를 침공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항상 갈등을 하는데 한국은 엉뚱하게 미국 동맹인 일본을 건드린다면서 마치 미국과 러시아 사이 선택에서 한국이 또 박쥐같이 러시아 쪽에 붙었다는 식으로 의견을 전개합니다. 일본 데일리 온라인 등 극우 채널 등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기사의 댓글도 대량으로 달려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은 절대 한국 기업이 쿠릴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일본은 물론 미국의 적국이다 라면서 아직 본격 거론도 되지 않은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견에 대해 질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한 러시아가 최근 유럽의 가스관을 잠궈 유럽에 에너지난이 닥쳐 난리가 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가스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친러시아 성향이다 보니 미국이 반대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받아내겠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은 국제정세를 제대로 못 보고 혐한의 눈이 먼 해석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러시아의 LNG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은 5% 정도입니다. 현재 LNG 수입국은 카타르, 호주, 미국 등의 순으로 전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 끼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한국이 러시아 천연가스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등 지정학적 이유도 들어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인 것이 한국이 러시아에 종속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자국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LNG 선박을 대거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LNG를 유럽에 공급할 선박으로 한국의 선박이 필요해 갈등 요소는 더욱 낮은 상황이기도 하죠.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봅니다. 최근에 요소수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에 요소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 요소수는 손도 못 대는 상황이죠. 애초에 러시아 요소를 한국이 싹쓸이한 데다가 일본은 러시아와 갈등이 깊어 경제 외교에 실패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LNG를 무기화하고 서방과의 갈등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럽의 문제인 것이 한국을 러시아와 엮으며 미국이 등을 돌린다고 해석하는 것은 느닷없는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러시아 전쟁의 기미가 있기에 경계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자원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러시아의 눈밖에 나면서 쿠릴 열도는 물론이고 각종 군사적 위협까지 당하는 국면이고
한국은 러시아와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 외교가 고립된다고 연일 비판합니다만 일본이야말로 다양한 위기 국면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비롯해서 베이징 올림픽까지 각종 날조와 속임수가 언제까지 통할지 의문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